대선 전국 날짜를 지금 확정해야 하는데 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죠.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표를 냈던 비서실장, 수석들 사표 모두 반려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황 권한대행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사표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원 일괄 그 사표를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인 논법으로 보면요. 오늘 저 얘기가 사표 일괄 반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행인데 또 대행의 유의로 대행의 대행으로 진짜 희한한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 이거는요, 오늘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면 오늘 그 황교안 대행의 그 일괄 사표 반려는 본인의 불출마 의지 피력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당장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라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아직 확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대선 일정 확정해달라. 지금 그런 출마 여부를 고민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통령 선거법에 의하면 지금 그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리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지금 대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역산을 해보면 만약에 맨 마지막 날 데드라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5월 9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5월 9일이 5월 9일이 대선 일자라고 했을 때 50일 전 공고면 3월 20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3월 20일하고 이게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선일을 공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선 날짜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제로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것이 결국은 지금 국무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늦추는 이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도 마음이 결심이 안 섰어. 자신의 거치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앞서 저는 뭐 신지호 교수께서 오늘 지금 일괄 사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결국 본인이 떠나고 난 뒤 국정공백이 커지니까 그 국정공백이 커지는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이 갈록이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유임시켰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사실은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낸 이유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금 지기 위해서인 건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 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경선 후보들이 10명을 훌쩍 넘었는데 경선을 절차대로 하지 않고 훌쩍 건너서 바로 그러니까 경선의 본선부터 나올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둬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황교안 대행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우택 원내대표의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특례 규정도 결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비상시국이고 정치적 유동성이 큰 현실인 만큼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종의 예비 규정을 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혜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권한 대행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인재, 김진, 김문수 이 세 사람의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렇죠. 심지어 뭐 임명진 위원장은 당을 떠나라 이런 극단적인 언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천 불참도 시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명이 넘어요. 1차 예비 경선을 해갖고 여론조사를 해갖고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빅3만 남겨두고 위에 3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황교안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는 사람은 꼭 예비 경선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급행 티켓 주겠다는 거죠. 급행 티켓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좀 한 2자릿수 나오는 사람이 황교안 대행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등 안에 드는 사람. 이게 위인설관 한 거 아니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제도를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만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런 건데. 근데 아까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안 해버린다면 굳이 이거 갖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하는 그 자유한국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는요. 아까 이제 차 교수께서는요. 황교안의 빈자리를 친박이 뭐 김진태로 대체할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은 자기 개인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네. 어떤 한 군데로 모이지는 못하고요. 서로가 각자 도상하는 친박들도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 인사들로 인해서 연일 그 구설에 오른 이 인사들로 인해서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환상 전 이 교육부 총리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됐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헌법적 이 강권 통치 행위로 그 직속 부하한테 총 맞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그것을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통령을 잘했다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죠. 네, 저 발언이 13일에 나왔는데 저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긴급 논평이라는 게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내놨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고위 그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긴급 논평을 냈는데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고위 관계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파와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공직자의 소명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당황스럽다. 자, 이 긴급 논평에 사인을 한 분들 몇 면이 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이사장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자, 당장 일선을 놔라. 이런 논란이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대단히 위험한 좀 발언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대로 말이에요. 권한남용 등등 국정농단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된 거지. 무슨 사드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탄핵된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보면요. 임동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평양에서 그 정상회담하는데 국정원장 신분으로 김정일하고 귓속말을 나눠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한번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 반대하던 분입니까? 근데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돼갖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흑자가 2배 이상 늘어나갖고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미국에게 손해를 엄청 끼친 대표적인 그 FTA다 해서 다시 재협상하자.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저분들이 과거에 한미 FTA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미국에 그냥 이렇게 그냥 무슨 돈보따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아니에요. 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전 캠프 좀 호사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좀 설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